갤럭시 S26 울트라와 함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했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 그리고 과연 브이로그용으로도 쓸만한가? 오늘 영상에서 솔직하게 담아봤으니 타임라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볍게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처음 제품을 마주하는 순간이 가장 설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삼성 강남 스토어에 먼저 가서 색감을 고르고 주문을 했는데요. 핑크 골드 색상을 보자마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성품은 C2C 케이블, 유심 핀, 그리고 본체로 단촐한 모습입니다. 실물 색상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핑크 색깔 물건들과 함께 나열해 봤는데요. 조금 느껴지시나요? 채도는 낮고 골드빛이 많이 섞인 연한 핑크색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생긴 카메라 섬도 나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색감 탓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더 이뻐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섬에서 한 번, 그리고 카메라 렌즈에서 한 번, 2번 정도 튀어나와서 카톡 튀가 꽤 심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서 괜찮았습니다. 투명 케이스를 껴주면 이런 느낌인데요. 확실히 소리는 덜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은 보실 수 있어요.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직접 실물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모든 갤럭시 기종이 다 호환되는 이야기지만 갤럭시는 폰 꾸미기나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자유롭잖아요. 굴락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감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저도 가장 궁금했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키면 확실히 옆각에서 또 위아래 각에서 잘 안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누르면 확실한 효과를 더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실물로 봤을 때는 화면이 뿌얘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이죠? 저는 대중교통 탈 때만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켜고 평소에는 그냥 끄고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전 폰을 사용할 때는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을 사용했는데요. 그때는 화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 우글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멀미가 나곤 했는데 이 기능에서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필름과 달리 핸드폰이 양옆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확실하게 가려준다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가로 영상을 볼 때도 편하게 가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얼마나 뿌얘지는지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비교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이 기본 상태, 그리고 지금은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켰을 때입니다. 양옆으로 두고 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확실히 색감이 많이 죽는 게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을 착용한 핸드폰과 갤럭시 S26 울트라를 비교해 봤는데요. 양옆각을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S26이 조금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핸드폰의 윗각을 비교해 봤을 때는 S26 울트라가 당연하게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여러모로 말은 많지만
사용자가 직접 해당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네요. 다음은 동영상 촬영 부분인데요. 어떤 댓글을 보니까 갤럭시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냐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찍어본 결과 충분한 감성을 내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야외에서, 실내에서, 또 야간 촬영은 어땠는지 모두 담아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촬영은 무보정으로 진행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카메라가 조리개 제외하고는 크게 업그레이드된 게 없다고 들었는데 저는 S23 플러스를 쓰다가 이번에 넘어오니까 확실히 포커싱을 잡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느껴졌어요. 사용자가 잘만 촬영한다면 충분히 좋은 감성의 영상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테스트 촬영이었습니다. 야간에서 촬영할 때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조리개가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없었는데 S23 플러스와 함께 비교해서 보니까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장소를 두 핸드폰 모두 촬영해봐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두 핸드폰 사이에 3년이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S26 울트라가 빛을 더 잘 잡고 우글거리는 모습이 적은 게 보이시죠?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기능 슈퍼스테디 고정을 활용해봤는데요. 인형들을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서 촬영해봤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신기한데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수평이 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액션캠을 자주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인데 충전 속도가 변했다고 했는데요. 15%일 때 기준 45분이면 완충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촬영 중에 실시간으로 배터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가웠던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에어드랍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퀵쉐어로 들어가면 이렇게 애플 기기와 공유 선택칸이 생기는데요. 제가 직접 아이폰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갤럭시끼리는 6기가짜리 영상도 1분 만에 전송한 반면에 아이폰에서 사진을 불러올 때는 50장을 불러오는데 1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가능하다는 점에서 갤럭시 유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개발된 AI 기술을 한번 활용해 봤어요. 부끄럽지만 제 사진으로 머리카락 스타일도 바꿔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미용실 가기 전에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끔 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바꾸거나 다른 얼굴이 나오거나 하는 실수가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의 실수는 용인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입고 있는 옷 색깔도 바꿔줍니다. 정말 신기한 기능이라고 느껴졌고요. 뒤에 있는 벽돌도 대리석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잘 바꿔주더라고요. 네, 사진 전후를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느껴지시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 저걸 못하게 하는데 허락받은 장소랑 시간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슬럼 가다 보니까 그 규제랑 관리가 좀 소홀해서 몰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사봉이라 부릅니다. 저 게임을. 그래서 PC방이네.
PC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Hello. What are you doing? Playing Roblox. Roblox. How much is it per hour? 1 peso 5 minutes. 1 peso 5 minutes. PC방이 1시간에 300원이네요. 얘들 하는 거는 구경 왔어. 아, 이렇게 환전을 해주는구나. 아, 1페소짜리로 바꿔줬어요. You want to play? 공전 넣자마자 바로 화면이 켜지네. 바이바이. Bye.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갤럭시 S26 울트라를 산 것을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